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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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예, 그렇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담회 진행은 이제 상품 가공이 대부분 과제가 종료가 됐고, 몇 개 연장한 과제만, 연장 과제만 있는데, 대부분의 과제들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지금 가공 컨설팅 진행하시는 현황, 을 이슈 사항 중심으로 조금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우선 이제 진행 사항을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남아있는 상품 가공 지원 사업의 절차를 이노비즈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써주시길 요청드리는 부분들 몇 가지를 이노비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 이제 마무리하기 위한 일정과 절차를 안내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26년도 스마트 공장 통합 공고가 나오고 세부 공고가 진행됨에 따라서 통합 공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 상품 가공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현재 컨설팅 진행 현황하고 지금 혹시 이슈 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상품 가공이 끝나면서 컨설팅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슈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되거나 아직 회차를 다 못 채우실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제가 아직 뭡니까? 하나는 끝났는데 하나는 사업 연장을 해서 뭡니까? 세 번이 남았습니다. 세 번이 남았고 거기 뭐 중간 점검도 아마 이노비즈에서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뭐 제가 또 가봐야 되겠지만 뭐 큰 다른 큰 기대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업을 종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기로 해서 그때 8차에 직접 만나서 혹시나 뭐 이슈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는 2개월 연장을 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모델까지는 아직 못 나갔고, 하나는 개발자가 끝내서 다음 주 초까지 끝을 낼라 하고 있는데, 그 지원 기업이죠. SHINT 지원 기업의 담당자가 지금 6주째 멕시코 출장 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번 주 귀국 예정이어 갖고 이렇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12월 첫 주에 끝낼라 했더니 12월 5일 날 귀국을 한대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둘째 주나 이렇게 셋째 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두 회사 다 뭐 가공기업 자체에 진도 나가는 거는 뭐 다 두 회사 다 괜찮게 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 어 11월 6일 날 완료보고서를 가공기업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 체험 IT죠.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원기업 담당자가 없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다 끝나신 분, 다 끝난 기업도 있나요? 10회가 다 끝난 분들? 혹시 제 말 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제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끝난 상태이고요. 저는 끝났는데 지금 지난번부터 지금 약간 그 어떤 이슈가 있냐 그러면 데이터 표준화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큐비케이크라고 하는 기업하고 한 2년 정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기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데이터 표준화를 하려고 하면 센서 단계에서도 표준화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별로나 그 제조 공정별로나 안 그러면 특정 설비별로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센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센서가 결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의문점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필요한 각각 필요한 요소들이나 그다음에 기업에서 저장돼야 될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 유형이나 그 센서를 샘플링하는 속도 이런 내용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특정한 표준화를 되려고 그러면 뭐 국가적 표준이라든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산업 표준이라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사업 내에서 어떤 그 데이터에 관련돼서 표준화를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준화를 되려고 그러면 그 센서 단에서 먼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 그 본인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굳이 표준화를 해야 되느냐. 그 관련된 거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아직 저도 명확한 답은 있는 건 아닌데 요런 뭐 큰 이슈가 좀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의견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 지금 저희가 추진단하고 인어비즈협회하고 10월 달에 한번 지금 상품 가공 지원 사업에 제조기업과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 이제 많은 가공기업들이 이제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신 것을 들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공고상에 상품 가공 지원 사업 공고상에 보면 CDD 플러스를 활용하여 변수명을 참조해라 라는 게 필수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예, 당시에 지금 부처에서 공고를 내실 때 최대한 AAS를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AAS를 적용하려고 보면 너무 그 어려울 거라고 부처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완화된 딕셔너리, 그러니까 변수 정도 참조해서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고가 나갔는데 실제 상품 가공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의 현황을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AAS를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음, PDD 클래스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개념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 공장이나 다른 지원 사업들의 AAS로 모델링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업도 유사하게 진행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품 가공 지원 사업에서의 표준화 이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런 표준을 적용해서 상품을 만들자라는 게 나와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음, 예, 예를 들면 그때 장윤석 박사님도 장윤석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가공기업들도 보니까 특히 비전 장비 이게 어떤 오해가 있었냐 하면 비전으로 이미지를 촬영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음, 이미지를 취득하는 비전 카메라 예, 설비에 AAS를 적용하는 건지 모호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위원님들이 수행하시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립을 필요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스마트 공장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지금 또 내년 사업을 또 점검하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좀 부처랑도 이야기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음, 좀 모호함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고생하시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좀 이제 김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애로사항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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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선 그 외에 그러니까 사업 종료가 늦어짐에 따라서 컨설팅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 외에 이슈 사항은 특별히 없으신 거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그리고 대부분 종료. 그리고 제가 네.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기업에서 제가 원래 안 그래도 중간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뭐, 이게 기업, 단독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더라도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은 딱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좀 연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연장이 아니라 당초에 사업 기간이 약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한 달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사업 기간을 정해두고, 뭐, 완성이 좀 덜 되거나 하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업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좀 더 늘어줄 수 있느냐. 오히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해주고 이렇게 사업이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 사항도 있고 또 본인들이 좀 약간 뭐 게으르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아니지만 실제 좀 더 다른 일정 때문에 뒤로 미뤘다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사업 기간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요청을 좀 하더라고요. 지금 그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 26년도 공고가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 2월 중에는 낮은 그 상품 가공도 날 거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데 보통 이제 가공기업들이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예산도 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아, 예산은 증액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안 될 거예요. 예산 증액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아예 밀어낼 수 있는지를 그 조금 한번 요번에 그 부처하고 추진단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진행 상황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저도 이제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이미지 품질 검사하는 쪽이고요. 비전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지금 데이터도 있고, 또 실제로 실증도 해가지고, 지금 뭐 데이터는 그 프로젝트는 끝이 났습니다. 한 개는. 그래서 무리 없이 되는 거고, F1 스코어도 거의 99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조금만 이제 앞으로, 어, 데이터 좀 모아서 학습만 좀 시키면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공정 라우팅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슈는 뭐 지금까지 한번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회사의 발주서들을 가지고서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뭐 한두 개 조선사에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공정 라우팅 자동화를 좀 돌렸는데 현재까지는 F1 스코어 한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데이터 좀 더 늘려서 하게 되면은 좀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데이터들 완전히 다 학습을 못 시켜가지고 한 95% 정도,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좀 연기를 시켜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마지막 나오는 결과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괜찮게 나오면 그건 좀 확산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추가적인 말씀은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그 채팅창에 조금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안내 중심으로 조금 먼저 드리고 조금 더 말씀 나누는 건 조금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노비즈 협회에서 지금 상품 가공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감리 단계에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 몇 가지를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성재 대리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26개 과제 중에 공유 어, 한번 해주세요. 화면 공유. 네네. 네. 지금 여기 보이실 텐데 26개 과제 중에 5개 빼고 21개 과제가 지금 11월 6일자로 지금 종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4개는 이제 협약 연장을 한 기업이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포기 과제가 있어서 좀 늦게 뽑은 기업이어서 나머지 5개는 1월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21개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 보고서랑 그리고 이제 감리 기관들이 제출 요청한 서류들, 그리고 뭐 지원기업 인력 이제 현금이나 현물 인건비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지금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21개 거를 다 받고 저희가 운영기관에서 1차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기관을 다 배정을 해서 지금 이제 가공기업이랑 지원기업들이 감리기관이랑 컨택을 하고 감리 일자를 12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이 이미 끝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직 안 끝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혹시나 컨설팅이 조금 남으셨다면은, 횟수가 좀 남으셨다면은 감리를 준비하거나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컨설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완료 보고서를 저희가 운영에서 다 검토를 했는데 기업분들이 이제 뭐 KPI라든가 아니면은 뭐좀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미비한 기업들이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감리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 수집 계획서 결과서 이 파일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양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다 냈는데 그거는 저희 운영기관에서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감리기관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에 냈던 거에서 완료 보고서는 수정이 됐는데 이 감리서류는 수정이 안 된 기업들이 좀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감리에서도 아마 보완 사항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진도 관리 또 점검까지 좀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십사 해서 저희 양식 같은 걸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거의 다 이제 사업 계획서랑 이제 완료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데이터 이제 수집 계획이랑 결과서 해서 이제 수집 데이터 목표라든가 구조 그리고 이제 결과 이렇게 이런 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료 보고서랑 일치하는지 같은 것들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도 이제 데이터 가공 계획이랑 결과서입니다. 이것도 가공을 사업 계획서에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을 하고 그리고 모델 같은 거 어떻게 학습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 다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리기관에서 보기 전에 혹시나 한번 보시고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좀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AI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이제 뭐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욜로 모델을 사용한다든가 이제 대부분 뭐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할 때 이제 뭐 LSTM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진행한다. 이런 것들도 다 기업들이 가공기업에서 거의 다 작성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KPI도 지금 이제 어큐러시나 에폰스터가 몇 퍼센트 나왔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증빙 자료 같은 게 좀 부족한 것들은 완료 보고서는 보완을 했는데 이제 이런 감리 서류에는 보완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제 품질 검증 계획이랑 결과서인데, 저희 데이터 품질 지표 5개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거의 모든 과제가 100% 달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컨설팅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결과 보고서에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오류 없음, 달성했음 이렇게 그냥 쓴 기업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증빙 자료를 이제 뭐 콜앱을 이용한 코딩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증복치 없고, 그리고 결칙치 없고, 이런 것들을 다 완료 보고서를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혹시나 그 만약에 미리 보실 수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좀 그런 것도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이 상품화 결과서인데, 요거는 거의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계획서대로 결과 보고서도 다 그대로 거의 썼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화 계획보다 상품 개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제는 없었고요. 만약에 처음에 상품화 계획보다 좀 더 뭐 세분화해서 뭐 로 데이터 따로, 그리고 뭐 모델 분석한 데이터 따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분화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계획에 있던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라서 괜찮아요. 이거는 조금 많이 안 봐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검토하는 서류 양식이라서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부분인데 저희 제로 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입니다. 이게 저희가 상품을 지금 만들고 이제 캠프에 지금 나와 있는 가이드북이나 이런 거를 샘플로 한번 연초에 뿌렸고 그거대로 해서 기업분들이 이제 다 작성을 해주신 건데 요게 이제 나중에 데이터 상품이랑 같이 이제 가이드북이 캠프의 제로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되는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혹시나 요것도 아마 많이 작성하실 때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이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지금 감리기관에서 검토하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완료보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씩 다 검토를 했으니까 또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굳이 필수로 봐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 정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저희 이제 컨설팅 완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이렇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상품 가공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일전에 안내드렸듯이 컨설팅은 최종 완료 평가 전까지 10회가 마무리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 날짜는 11월 6일에 종료되는 과제를 기준으로 명시가 된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지침상으로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가 끝나고 그 이후에 평가가 진행되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타이트한 날짜로 명시를 드린 거고 실제로는 그, 그 최종 완료 평가를 이노비즈에서 한 12월 김성재 대리님 혹시 최종 완료 평가 예정일이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월쯤일 것 같습니다. 좀 감리가 지금 이제 12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거는 저희가 규정상으로 타이트한 일정을 안내를 드린 거고, 실제로는 최종 완료 평가 전, 지금 예정이 1월에 최종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직 종료가 되지 그러니까 컨설팅 종료가 되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12월 중에는 컨설팅 10회를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연장된 기업이 4개 또는 늦게 협약한 기업까지 5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은 이때까지 이제 컨설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날짜도 타이트한 날짜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1월 말에서 2월 초중에 최종 평가가 들어갈 예정이고, 최대한 최종 평가 전까지 10회를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완료가 다 되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요 서류들을 저희 사업관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 바로바로 이제 지급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요
제출해 주실 때 체크리스트, 수행 일지, 컨설팅 자료 이런 것들은 작년과 동일하니까 이제 완료가 되시는 대로 모든 자료 취합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통합 공고 난 거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공고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요 상품 가공 지원 과제인데 과제고 이 상품 가공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기업 풀에 등록된 가공기업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일자, 어제 기준자로 풀 등록이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풀 등록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상품 가공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수행 업무에서 작년에는 표준화가 필수였어요. 근데 이 올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서 우선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그 작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가공 사업을 진행하는 컨설팅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 내용을 지금 이제 이노비즈랑 좀 고민해가지고 수정사항을 이제 내년 사업에 맞게끔 정리를 할 건데, 기본적인 거래에 대한 기본 교육은 유지를 하되, 이런 표준과 관련된 교육들을 어떻게 구체화를 할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상품 가공 지원 사업을 참여하기 위한 가공기업 풀 등록이 이제 고시가 됐는데 이것을 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 그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이나 또 가공기업 풀에 등록했지만 뭔가 사업 참여를 못했던 기업들에게 그냥 아시는 기업이 있으면 좀 안내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걸 안내 드리려고 하냐면 기존의 가공기업 풀에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참여에 실적이 없으면 요 가공기업 풀 등록 후 2년 동안에 상품 가공 이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풀이 자동으로 제외돼서 올해 다시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매칭된 기업분들은 25년 사업을 참여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되진 않지만 혹시 주변에 풀에 등록했는데 뭔가 참여를 안 한 기업들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지금 이 가공기업 풀이 어제자로 공고가 되면서 접수가 이제 한 달 뒤, 그 12월 24일까지라서 혹시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안내드릴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아까 말씀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실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또 시간을 내서 같이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데이터 표준화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업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뭐 드래프트나 요 관련된 내용들이나 뭐 정리된 거나 문서가 있으면 뭐, 위원들께 뭐 공유가 가능하시면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AS 관련돼서 지금 스마트 공장과 우리 상품강원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AAS 관련된 표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사업의 필수, 권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예, 수행하시는 제조기업이나 공급기업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예. 반면에 요번 상품가공 지원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AAS 교육 뭐죠? 온라인 교육 권한을 다 드리고 듣게끔은 안내를 드렸거든요. 어, 그러니까 기업분들이 안 들으시는 예. 게 아니에요. 근데 아, 예. 아하, 이게 온라인 교육이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권한은 받으시고 켜놓고 안 들으시지 저희가 채널을 아예 그 정보를 안 드리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어, 보니까는 이제 그 교육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배포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게 거기 그 사이트 자체가 실제 뭐 저작권이 있는 사이트로 알고 있어서 그 교육을 들으려면 추진단에게 신청해서 권한을 받아야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했고 온라인 교육 완료한 기업들은 오프라인 실습 교육까지 해드렸어요. 그 교육하시는 쪽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 예.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을 사실은 그 기업을 들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저한테는 사실은 뭐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안 해서 거의 모르는 걸로 저는 계속 알고 있었어. 아, 기업이 애로사항을 겪겠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 이거 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업분들이 시간이 좀 내시기 어려우시니까 그걸 권한을 받고도 이제 요약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집중해서 보기보다도 좀 사업에 필요한 요소로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이노비즈랑 저희가 내년 컨설팅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럼 우리 상품 가공 컨설팅에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이런 고민들인 예, 거예요. 근데 아, 이것을 또 AAS를 이렇게 표준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등록된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니까는 기업들이 정말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 활용보다는 과제 수행을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실제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은 있는 것 같고, 방금 이제 장윤석 박사님이 채팅창에 주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교육 끝난 분들도 모집받아서 오프라인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로 기업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채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음, 혹시 또 다른 또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예, 저기 김철수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예, 아까 그 AAS하고 이제 그 표준화 관련해서 저도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요. 어, 왜 우리 하다 보면 CDD나 E클래스에서 프로퍼티 명칭을 골라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뼈대인데 실제로 막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CDD나 E클래스가 보니까 어떤 실제 물리적인 사물 표현 위주로 이렇게 된 단어들이 많고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 속성에 관한 그 어휘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미지 데이터를 했는데 이제 XY 뭐 좌표 값 이런 것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실제 뭐 다른 속성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막상 아무리 뒤져도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저도 느꼈고 우리 이제 공급기업 그 IT 엔지니어도 느꼈고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 요금 공고날 때도 필수값을 삭제한 것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 입장에서는 표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요구사항 때문에 표준 적용으로 하려고 했다가 AAS는 너무 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좀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우선 장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게 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데이터를 AS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수집할 카메라, 설비,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안내가 좀, 안내라기보다 교육이 좀 있으면 저에게 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없으니까는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뭐 이미지에 뭐 크롭한 좌표 뭐 이런 걸 넣고 싶은 그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수집한 설비를 만드는 게 AS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또 있을지는 모르겠죠. 또 있다 그러면 아마 요거 사전 교육을 따로 좀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네. 물리적인 장치나 이거 표현하는 거는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한데, 네.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려니까 그게 참 안 돼가지고, 거기에 그 좀 오해가, 혼선이 데이터는 많았던 것 그 같습니다. 장비가 말 그대로 정보인 거지. AS는 장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네. 예, 예, 예.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었는데, 실제 제가 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장비를 사서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 우리는 사실은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디바이스를 제작에 사실은 초점이 좀 안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일반적인, 디바이스는 계속 사서 쓰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 원론적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디바이스에 대한 그럼 어떤 디바이스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만질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분석하는 뭐 이런 원론적인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게 AS가 사실은 각 디바이스에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나온 건데, 이제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느냐, 이제 주고받을 때 그 표준을 AS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혼선이 좀 생기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일반 그런 것 같습니다. 설비보다 비전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비전 설비 장비를 디파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전 검사 장비를 음, 디파인하고 비전 검사 예, 장비의 부품으로서 카메라와 컴퓨터와 기타 등등 장비가 서브 모델로 들어가고 여기서 비전 검사 장비를 디파인하시면은 그 비전 검사 장비에서 수집하고 나온 데이터가 비전 영상 데이터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생산 설비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이 생각이 그쪽 안 가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쨌든. 예. 음, 예. 지금 그래서 비전 검사 장비를 정의하는 걸 하면 쉬우잖아요, 되게.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눠주시는 게 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게 실제로 AAS라는 표준 자체가 물리적인 자산을 가상화할 때에 공통화된 규칙을 따라서 명명하고 속성화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저는 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게 데이터, 그것도 그 명칭도 데이터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부르는데 솔직히 우리가 취급하던 제조 AI 쪽의 데이터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셋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다 보니까는 현재 이런 게 충돌이 나는 것 같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오해는 아직까지 공공 쪽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처 분들이나 이제 추진단 분들이 이게 이해하실 때 제조 데이터 표준 AAS잖아. AAS는 제조 데이터 표준이잖아. 근데 이 제조 데이터에 대한 디파인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혼용해서 쓰는 게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AAS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소스 디바이스에 대한 명령 규칙으로 정의해서 우리가 상품 가공할 때에 좀 적용하면 음, 어떨까라는 좀 의견이 예, 예,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좀 내년에 한번 그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게 없으면 아마 이제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뵙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뭐 서류상으로는 이제 완료해 주시고 제출해 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드리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지만 이렇게 좀 말씀 나누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올해 25년도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고 또 혹여나 저희가 26년도를 준비하면서 좀, 한 번 더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좀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컨설팅 완료 잘 부탁드리고 완료되신 후에 뭐 언제든지 이제 좀 의견 주실 거나 또 저희랑 소통해 주실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좀 이 사업들이 내년에 나갈 때 또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노비즈 협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컨설팅 또 10회 또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감리 끝나고 나면 또 완료 점검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또 위원님들께 이제 컨설팅을 수행하신 데는 못 가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또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좀 잘 부탁드리고 네, 노철우 위원님께서 간담회 한번 더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저희가 컨설팅이 다 종료됐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때 한번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